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시 뵙게 돼서 되게 반가워요. 지난주에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아예 안 나와서 이제 녹화를 못 했거든요. 오늘 이렇게 지금도 목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말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찍습니다. 오늘은 12월 25일, 이제 이 방송되는 날짜가 크리스마스, 이제 크리스마스의 오후 정도 되겠죠.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어요.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.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또 지나갔구나.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죠.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12월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? 뭐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실은요, 오늘도 24시간, 어제도 24시간, 뭐 한 달 전에도 24시간, 똑같은 24시간이에요.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슥슥슥슥 흘러가거든요. 그런데 인간은 그 흘러가는 시간과 시간 사이에 그 날짜에 하나하나 이름을 주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게 인간이 이렇게 되게 가지고 있는 지혜랄까,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을 날짜를 붙여서 그 이름을 말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날짜를 부여하는 거 말고 또 특별한 절기가 있어요. 절기가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24절기라는 게 있거든요.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에서도 뭐 추수감사절, 부활절 뭐 해서 절기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. 하루하루가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날짜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이렇게 절기를 붙여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에 생각해야 될 게 있고 그때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.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생일을 또 이름을 붙이죠. 그리고 또 아이의 100일 뭐 이런 것도 이름을 붙여요. 이런 게 다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그 모든 시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아이의 생일이 되면 오늘 생일이네. 뭐 선물 뭐 하지?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.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고 지금 어떤 시기이고 지난 1년 동안에 나는 이 아이와 어떤 시간을 보냈고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이 절기는요, 우리의 삶에 이 생각을 하게 하고요.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,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어준다고 할까요?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새해가 오고 또 마지막 날이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가, 이게 아주 중요하죠. 끝과 새로운 시작,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슥슥슥슥 흘러갈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. 되게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2월이 5, 6일 남았잖아요. 그 동안이라도 실은 이 12월에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빨리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아프고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. 자, 첫째, 무엇을 해야 될까요?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그 일상에 코를 박고 몰입돼서 살아가거든요. 그런데 이제 12월에 이 시기만큼은 조금 더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관찰자로서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기에 몰입되고
이때 내가 막 파고 들어가 있어서 실은 내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나를 보는 거죠.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. 여러분에게 되게 권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기 비슷한 것들,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는 노트 같은 게 이제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어요. 저도 이렇게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날마다 기록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런데 그래도 내 삶을 연속적으로 뭔가 조금 약간 체크하고 기록할 수 있는 노트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중요한 때 기록하기도 하고 또 뭐 내가 묵상하고 읽었던 책들도 기록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생각해 봤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끝없이 이렇게 파도를 타는 것과 같아요. 그런데 이 파도를 타고 헤쳐나갈 때 이 파도가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파도가 오기도 하고요. 어떤 것은 그냥 잘 이렇게 타고 갈 만한 파도가 오기도 해요. 늘 우리가 소화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은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교과서를 다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 이제 학기말 고사를 보잖아요.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런데 어떤 학생도 시험을 볼 때, 내가 아는 쉬운 것만 나왔어. 이렇게 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시험을 내는 선생님이 그 난이도를 조절하잖아요.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분별력 있게 어려운 것까지 낸단 말이에요. 근데 약간 저희 인생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꾸역꾸역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, 심지어는 아무리 힘을 내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때를 기다려야 될 것들도 있고,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이 기록을 하거나 쓰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100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100인데 이 100짜리를 지나가면 대단히 이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막 진땀이 나고 힘들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100이라도 그걸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100이 아니라 110, 120까지 끌어낼 수가 있어요. 여러분 안에서 120이 요구되는데 나는 능력이 100밖에 안 돼요. 그러면은 이 해결되지 않는 20이 굉장히 나에게 버겁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, 기록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. 예를 들면, 내가 너무 불안하다. 그러면은 내가 불안을 느끼고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채로 있을 때 그 불안을 쓰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불안하고 이게 참 이래서 참 걱정이 되고 이런 점이 내가 힘들다. 내가 뭐가 가장 불안하지? 그러면 1번. 뭐 이렇게 써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런 글쓰기가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것조차도 씀으로써 소화되고 이 소화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지점까지도 갈 수 있는 나의 능력치도 높여주고 되게 소화의 능력을 이렇게 그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소화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헤쳐나왔고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있었고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.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이제 다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1년 동안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한번 12월에는 앞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좋아요. 그래서 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지만은 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근데 이 기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파도가 막 이렇게 막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 있는 데가 갑자기 관찰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딱 보잖아요. 그럼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파도의 높낮이와 그 물거품을 내가 바라보면서 관조하고 아하 그랬구나.
아, 그렇구나. 라고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12월에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거예요. 그렇게 1년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. 혹시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러면 좋아요. 아, 1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?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? 여러분이 정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의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사진 찍어 놓은 것들 이렇게 보면서 기억해도 좋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면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. 자, 지난 해 동안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한 5가지 정도 꼽아 본다면 무엇이 있었을까?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감사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? 혹은 또 누구에게 내가 감사를 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?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다 이렇게 간추려 보는 거죠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것이 좋아요. 뭐냐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나의 걱정은 무엇일까? 이런 것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아요. 혹은 이제 지난해에 이런 걸 써놓은 게 있다면, 와, 지난해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. 이게 흘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,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 나왔구나.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정리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소화도 되고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년에 내가 뭘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계획을 한다면 저는 계획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인생이라는 게 실은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다짐을 하는 일들은 되게 이제 그 작지만 그래도 이것 정도는 내가 조금 더 내 삶에서 애써 봐야 되겠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 예를 들면 뭐 작은 것들이죠. 내가 좀 더 묵상하는 시간, 또 아침에 가지는 내가 내 자신과의 어떤 그 가져야 될 시간들을 예를 들면 지난해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많이 빼먹었네. 이제는 더 빼먹지 말아야지.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꼭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.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너무 안 했다면 운동을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한다든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해보고 싶다든지 이제 이런 결심들을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크고 막 너무 높은 목표를 잡거나 또는 너무 촘촘하게 목표를 잡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지가 굳어서 그렇게 다 써가지고 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의지가 이렇게 굳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그맣고 내가 할 만한 것이어야지 그게 잘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이제 세우는데 그것도 써보는 게 좋아요. 여러분 그것도 쓰는 거. 이게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적어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12월이 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 한 해를 매듭을 짓고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한번 이제 재기억을 해보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유의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아직도 근심하고 있는 일,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어떤 목표 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도 근심이 없고 아무런 어떤 괴로움이 없는 그 날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렇게 매듭을 한 번씩 딱 지어놓고 가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마구 끌려간다 이런 게 아니라 숨을 쉬고 내 삶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들이 들게 돼요.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인생에 휘말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숨을 쉬면서 내가 뭐 다 주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숨을 고르고 내 인생에게 인사하고 내 삶의 한 걸음을 매듭을 짓고
또 하나를 이렇게 돌을 놓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미미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해보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. 자, 여러분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. 올 며칠 남은 이 시간들을 여러분 안에서 좋은 매듭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